ETF. 왜 요즘 투자 초보자들이 ETF부터 시작할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ETF입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투자 초보자라도 큰 그림을 쉽게 볼 수 있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시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를 하나씩 산다고 해봅시다. 각 기업의 주가가 들쑥날쑥 움직이면 내 계좌도 그대로 흔들려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포함된 ETF를 한 번에 사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생깁니다. 즉, 특정 회사가 부진해도 다른 회사들이 보완해주는 구조죠. 사회 초년생이나 초보 투자자가 ETF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기업들의 성과를 함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ETF는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전통적인 펀드는 하루에 한 번 가격이 정해지지만 ETF는 주식과 똑같이 시가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높고 필요할 때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한국 대표 기업 200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S&P 500 ETF를 사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ETF의 또 다른 매력은 선택의 폭이 아주 넓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원자재, 금, 원유, 부동산까지 ETF 형태로 거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값이 오를 것 같으면 금 ETF를, 미국 기술주가 유망하다면 나스닥 ETF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면 채권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건 초보자들이 손쉽게 글로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해외 ETF를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ETF가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비용 구조입니다. ETF는 운용사가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사고 팔며 관리하는 액티브 펀드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 관리 비용은 운용 보수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깎아먹는데 ETF는 보통 연 0.10, 5% 수준이라 장기 투자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회 초년생처럼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격차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ETF는 무조건 좋은 상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ETF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ETF마다 추종하는 지수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ETF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전체 ETF를 샀는데 한국 증시가 몇 년 동안 박스권에 머문다면 수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산업이나 국가 ETF를 골랐다가 해당 산업이 위축되면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에서도 공부와 선택이 필요합니다. ETF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첫째, 주식형 ETF입니다. 특정 나라의 주가 지수를 추종하거나 산업별 지수를 따르는 상품이 대표적이에요. 둘째, 채권형 ETF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죠. 셋째, 원자재 ETF가 있습니다. 금, 은, 원유, 구리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혼합형 ETF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상품이에요. 다섯째, 최근에 급성장한 테마형 ETF도 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인공지능, ESG 같은 특정 주제에 집중 투자하는 ETF죠. 이런 ETF들은 때로 높은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TF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과 규모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기 어려울 수 있고 ETF 자체가 소멸될 위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종 오차입니다.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제대로 된 추종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운용 보수입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낮은 보수가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가진 목표와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수익을 원한다면 테마형 ETF가 맞을 수 있고 장기 안정성을 원한다면 지수형 ETF가 더 알맞습니다. ETF는 단순히 투자 수단을 넘어 학습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초보자가 ETF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수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기업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회사를 깊이 분석해야 하지만 ETF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읽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경제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0대 사회 초년생 어씨가 매달 30만 원씩 S&P 500 ETF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S&P 500은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담고 있어서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다면 단순 저축보다 훨씬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지만 ETF는 개별 기업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TF는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초기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별 종목은 어떤 건 반토막 나기도 했지만 주요 지수 ETF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회복하면 ETF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처럼 ETF는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하면서 시장 전체에 동승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ETF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ETF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무조건 장기 보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ETF도 결국 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큰 위기에서는 같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ETF만 사두고 방치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고 내 목표와 맞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테마형 ETF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에 따라 들어가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ETF 투자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속한 나라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소액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코스피 200 ETF, 미국에서는 S&P 500 ETF, 전 세계를 묶은 글로벌 ETF 같은 것들이 있죠. 여기에 조금씩 채권 ETF나 금 ETF를 더하면 안정적인 분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 초년생도 위험을 줄이면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ETF의 본질은 결국 분산과 장기입니다. 당장 큰 수익을 주지는 않지만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투자 방식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ETF에 투자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언젠가 그 계좌는 튼튼한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증권 계좌를 열고 관심 있는 ETF 종목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금액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ETF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겨줄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경제를 쉽게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ETF 투자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